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오늘 4.3 보궐선거인데요. 과거의 4.3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주 4.3을 떠올리게 합니다. 71주기입니다. 참 오래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그 현장 제주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의원으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제주에 계시나요? 네, 제주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께서는 제주 지역구가 제주시 예, 제주시 을이고요. 을이죠. 오늘 예. 그 4.3 추념식이 거행되는 4.3 평화공원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4.3 평화공원이 이제 해당 지역구에 있으신데 지금 네. 오늘 그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차분한 가운데 추념식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오늘은 또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엄숙한 가운데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엊그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되고 있지 못해서 네네. 다소는 아쉬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추념식이 거행될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뭐 개인사가 크게 보면 네네. 우리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 네네. 본인도 스스로 유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 조부님과 증조부님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희생자로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산의 유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뭐 저희 할머니께서는 큰 한을 또 갖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 뭐 그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뭐 90은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99세 되시죠. 아, 그러시죠. 예, 예. 도민들이 기억하는 제주 4.3.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4.3은 1947년에 그 미군정 시기였습니다. 그 3.1절 기념행사에서 불법 경찰의 발포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이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총파업 사건 그리고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반대 운동이 이제 전투적으로 좀 일어나게 되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토벌대와 진압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제주도민이 한 3만여 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만여 명의 그 희생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네. 어쨌든 학교에서 희생을 당한 경우, 네네. 즉 사망한 경우가 3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추정하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희생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분들은 14,500여 명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당시 일본 등 외국으로 피난을 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전 가족이 또 몰살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제가 수년 전에 그 영화 지슬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네, 지슬이 네, 이제 네. 제주어로 감자라는 뜻이라는. 감자, 예, 예, 그렇죠. 예, 그 중산간 지역에 이제 그 4.3 사태 때 피신을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 사태가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남로당의 무장폭동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서는 많은 또 갈등을 빚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좀 해주실 수가 물론 있으신지요? 그 당시 이제 남로당의 이제 무장 공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이 발표되고 일부 이제 동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은 1948년 4월 3일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 이후부터 전개되는 양상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당시 이제 서북청년단이라든가 경찰의 그 탄압에 저항했던 저희 도민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곧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겠다는 통일조국이 만들어지겠다는 그런 기대에 벅차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좌절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단독 선거 반대, 단독 정부 반대, 통일조국 전치라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것은 당시 제도민의 말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요구였고 일제에 항거했던
전 국민적 요구였다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3.1운동 이후에 해방 전후사에서 펼쳐지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이 특별히 제주라는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4.3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께서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시는 4.3 특별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 조항에서 4.3이 왜 발발했는지 원인과 주체의 문제를 좀 명확히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도부터 진상조사에 토대를 해서 희생자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14,500여 명 가까이 이제 희생자를 결정을 했는데 아직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 즉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배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었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 1월달에 이제 불법 군사 재판으로 끌려가서 행방불명되셨던 분, 또 생존 수용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공소기각 판결, 즉 실질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존 수용인들만 이제 소송을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행방불명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개별적인 소송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서 형을 안도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군사 재판을 무효화하는 그런 근거 조항을 넣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국방부에서 제주 4.3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도민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국방부와 제주 4.3은 어떤 연관이 있냐면 당시 해방 직후 즉 미군정기에 국방경비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조선경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경비대 제9연대가 제주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학 과정에 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국방경비대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군경의 작전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동안 4.3 유족과 도민들의 요구였었고요. 네네. 오늘 아마 오후 광화문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국방부 차관이 좀 참석해서 당시 진학 과정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국가가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렇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예를 들자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이런 부분은 결국엔 돈이 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그 금액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보강 같은 건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배보상의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가 소요 예산을 좀 추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대략 지금까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또 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억 2천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일괄 지급 방식으로. 네네. 그렇다면 제주 4.3 같은 경우는 14,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국가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이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기존의 보상금 지급 방식인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니라 4.3에 대해서는 저는 분할 지급 방식으로 고려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지급 방식이라는 건 뭐 예를 들자면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지급하는 방법, 분할 지급하는 방법, 10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안을 행안위 법안 심사에 제출해 줄 것을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주가 아름다운 섬인데 에코투어리즘 말고 과거의 아픈 역사 현장을 찾아가면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것도 또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이 관련 소식은 한 4부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길 심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오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